천일문 Grammar Level 2 Chapter 10 접속사의 Unit 2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저희가 and, or, but 이런 아이들을 봤죠. 그래서 and, or, but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있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부사절로 사용되는 접속사를 볼 건데요. 부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겠죠.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일을 하죠. 부사절은 대부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일을 합니다. 부사절은 수식어잖아요. 수식어란 뭔가 좀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장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나 이유, 결과, 조건, 양보, 대조 등을 나타내고요. 이거를 굳이 다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부사절에는 시간, 이유, 결과, 조건, 양보, 대조 등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접속사 보시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3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먼저 보도록 하죠. when, while, until, before, after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혹시 모르는 뜻이 있다. 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꼭 외우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whe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희가 질문을 할 때에는요. when을 쓰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 순서로 나와요. 이랬을 때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죠. 하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 접속사란 접속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순서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순서로 쓰이는 거를 저희가 접속사라고 하죠.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언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when이랑 같은 의미로 as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When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She waved at me,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자, as도 뭐뭐 할 때예요. I was leaving home, 집을 나서고 있을 때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 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자, 다음 단어는 while이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자, 이 아이는 접속사인데 얘랑 제가 항상 같이 언급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누구예요? for이랑 during. 이 두 아이 항상 같이 while이랑 같이 설명드리죠. 얘네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오는데 둘이 오는 명사가 좀 달라. for은 뒤에 숫자가 와야 되고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 단어, 숫자를 제외한 단어들이 오게 되죠. 뭐 클래스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while만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된다고요. While I'm in class, 내가 수업을 듣는 동안 I always take notes. 나는 항상 필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until이에요. until은 till이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를 할 때까지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이제 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let's wait. 기다립시다. Until the rain stops. 비가 멈출 때까지 쭉 기다립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행동이 계속될 때, 지속될 때 저희가 뭐를 쓴다? until이라는 걸 쓰게 될 거고요.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이 until은 사실 전치사로 쓰일 때요. by라는 아이와 항상 비교를 해서 써요. 선생님, by는요. 수단과 방법을 얘기해주는 아이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아이인데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때 같이 쓰는 게 by하고 until이에요. 근데 둘이 달라요. until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행동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요. by는 그 순간에 행동이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그때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접속사로 사용되는 많은 아이들은요. 전치사로도 역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의미는 비슷하게 쓰여요. 다만 전치사로 썼을 땐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것이고 접속사로 썼을 때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이 차이 빼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의미가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단어는 before예요. 하기 전에 알고 계시죠? I write in my diary. 나는 일기를 씁니다. Before I go to bed. 잠들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죠. After I got enough sleep. 내가 잠을 충분히 잔 후에 I felt great.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제 독해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만 나왔는데 이따 조건 나올 때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문 한번 볼게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 돼. Before mom will come home. 자, 지금 잘 보시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숙제를 끝내야 돼요. 엄마가 오기 전에. 그럼 엄마가 지금 왔나요? 아니죠. 엄마 언제 와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미래에 오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will come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그러면 그 뒤에는 현재가 이 미래 시제를 대신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efore mom comes home. 현재 시제로 써 주셔야 돼요. 자, point 4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유,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유와 결과는 같이 가지만 똑같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는 달라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절과 절의 의미가 이유인지 결과인지를 잘 파악해서 알맞은 위치의 접속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because, since, as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뭐뭐 때문이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Because it is Sunday, 일요일이기 때문에 banks don't open. 은행들은 문을 열지 않아. 그렇죠? 그게 결과죠. I went to bed early. 나는 일찍 자러 갔어. Since I was tired. 일찍 자러 간 이유가 뭐예요? 너무 피곤해서. since 써주셔도 되고 as 써주셔도 되고 그럼 선생님 저기 여기다 since 써도 돼요? Since it is Sunday? 네, 하셔도 되고요. As it is Sunday 하셔도 되고요. 여기 because 쓰셔도 되고요. I went to bed early because I was tired.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이유와 이 접속사를 붙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o 형용사 that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형용사 부사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이유가 뭐냐? He is so wise. 그가 너무 현명해서 that 이게 결과예요. Everybody respects him. 모두가 그를 존경해요. 그런데 요거랑 같이 보셔야 돼요. so 형용사 부사 that과 so that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헷갈리게 한 다음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so that은 그냥 so로만 쓸 수도 있는데요. so that도 역시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와요. 단 뭐가 없어요. 지금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가 없죠, 여러분. 이랬을 때는 그냥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유와 결과가 아닌 그냥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So that he could pass the exam. 왜 공부를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지 어떠한 이유나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을 가지고 이유와 결과로 나타내고 싶다. 이건 지금 목적을 나타낸 거였는데 그럼 이렇게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e
studied so hard. 형용사 붙였죠. That he, 그럼 이번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형용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Passed the exam. 이거는 he could pass. 통과를 하려고. 이거는 이미 통과를 한 거고.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that과 so 형용사 부사 that은요. 잘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다음은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양보가 그래 네가 먼저 해라는 양보가 아니라요. 기대되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양보라고 합니다. if, unless는 조건을 나타내고요. though, although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뭐 조건, 양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if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고요. unless는 만약에 뭐뭐 하지 않으면. 이 if와 unless는 제가 유닛 1에서도 좀 설명드렸죠. 명령문 바꿀 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건 if를 사용해서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if에다가 don't를 붙여서 사용하셔도 가능하고 if와 don't를 합치면 unless가 된다라는 말까지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유닛 1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though, although는 똑같이 쓰이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If, 만약에 you have time, 너가 시간이 있다면 Please help me. 나 좀 도와줘. Don't rub your eyes. 눈 막 이렇게 비비지 마. If something gets inside. 만약에 무엇인가가 들어간다고 해도. Unless는 어떻게 해석하냐? Unless you try hard. 너가 열심히 시도하지 않으면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You'll get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if와 don't를 합친 게 unless라고. 그래서 if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if you don't try ha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ll get nothing. 마지막 단어는 though예요. Though he is young. 그는 비록 어리지만 he is very smart. 아주 영리합니다. 자, 여기도 주의 있죠? 지금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나왔었던 게 그대로 여기도 나오죠. 조건으로만 바뀌어서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자, if it rains.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럼 지금 비가 오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 내일이라고 아예 미래로 잡아줬죠.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런데도 if it will rain이라고 안 쓰고 if it rains.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I won't go out.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미래 써줬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요. 컴마까지만 이고요. 그 뒤로는 이거를 저희가 주절이라고 부르죠. 메인절. 여기에는 미래면 미래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현재로 쓰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절은 미래에 꼭 지켜주세요. 자,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속사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as를 보셨겠지만 as는 시간에서는 뭐뭐 할 때, 그리고 이유, 결과를 나타낼 때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의 접속사가 다양한 의미를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각 접속사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두어야지만 문맥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As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아예 모르시면 여기를 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니 외워두시는 게 필요해요.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나면서.
things got worse. 일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You can trust her. 그녀를 믿어도 돼요. As she's honest. 뭐뭐이기 때문에. Do. 해라. As I said.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것처럼. as는 특히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as를요 그냥 뭐뭐 할 때 하면서 할수록 함에 따라 이렇게 외우시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들을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since 볼게요. sinc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 이래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Mom was angry. 엄마가 화가 났어요. Since I lied to her.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We've been friends since we met at school. 우리가 학교에서 만난 이래로 우리는 친구가 된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since가 뭐뭐한 이래로 라고 해석이 될 때에는 since랑 같이 쓰이는 문장은 과거형을 보통 쓰고요. 주절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제로 since는 구분하시면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 while이라는 건 하는 동안에 아까 봤고 대신에 이제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Someone called.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While you were out. 너가 밖에 있는 동안에, 네가 나가 있는 동안에 누군가 전화를 했대요. 동안에. I read only 20 pages. 나는 20장만 읽었어요. While he read 50. 그가 50장을 읽는 동안에. 그런데 이거는 결국엔 따지면 얘는 50장을 읽은 반면에 난 요거밖에 못했어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실 while은요. 뭐뭐 하는 반면이라는 의미 대신 뭐뭐 하는 동안에 쓰셔도 크게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얘가 이거 하는 동안에 난 이거 했다 이게 아니라 얘가 이거 이만큼 했는데 나는 겨우 고작 요거밖에 못했어 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by와 until은 전치사로 쓰인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as하고 since도 전치사로 쓰인다고 나오죠. He's famous. 그는 유명합니다. As an author. 자, 뭐뭐로서 유명하다. 작가로서 유명하다라는 뜻이고요. Everything has changed a lot.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Since last spring. 작년 봄 이후에 이래로. 그래서 뭐뭐한 이래로. 이거 의미가 똑같죠. 자, 문제 풀어 오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맞춰보도록 할게요.